안녕하세요. 한푼이랜드의 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투자금으로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선 효과로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제일 핫하게 뜨고 있다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잠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초는 2000년도대로 이제 거슬러 가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의 명동 가보시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메카였어요. 근데 이렇게 관광객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바로 숙박시설이라는 건데 관광객은 많지만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텔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게 됐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올리게 되면은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러면서 개별 등기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호텔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나는 이제 혼자서 많은 자금을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텔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좀 부당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호텔과 다르게 개별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장기, 단기, 임대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호텔식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좀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셨던 분이 느꼈던 메리트는 초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비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같이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정하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요즘 많이들 뜨고 있어요.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세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혜택을 받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규제를 걸어두겠다라는 이제 문들이 뉴스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중 요즘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서울권에서 마지막으로 생긴다라고 하네요. 조만간 거기 관련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